이 17자를 쓴다는 건 그 다음에 요 뒤에 능제일체고 진실불어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자 이상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지, 광고. 이거야말로 최고예요. 그 얘기를 엄청나게 세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가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이제 켰어요? 다시. 또 다시. 아니,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말을 해서 그래. 자, 안녕하세요. 이제 반야신경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세 재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안욕다라 삼박삼보리를 얻는다. 득 안욕다라 삼박삼보리. 그래서 안욕다라 삼박삼보리는 최고의 깨달음,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번역하는데 최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완전성, 완전한 깨달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다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전체를 일관할 수 있는 모든 교리를 하나로 꿰뚫어서 통섭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뭐 사성제, 팔정도, 오온, 12처, 18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다 일관하고 그래서 하나로 다 연결시켜 버리고 그것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통섭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교리야말로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알아야 된다. 반야바라밀다야말로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야바라밀이 그래서 실제로 반야바라밀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절에서도 뭐 연불 같은 거 끝나고 나서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반야바라밀하고 나무대방광불 하원경하고 그거는 많이 합니다. 법화경은 제목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하면 또 모든 것이 제목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완전하면 그 부분도 완전이기 때문에 제목만 가지고도 이 전체를 통섭할 수 있다. 포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다 하기가 힘들면 제목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화엄경하고 반야경에서 두드러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또 다른 경전이 뭐냐면 법화경. 법화경은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나무불법연화경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일본에서 나무불법연화경 이렇게 하는 종파가 있죠. 그게 남명호령개교라고 해서 그런 종파가 있고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전체를 포괄한다더라. 전체의 내용을 포괄한다더라. 그러니까 춘향전이라고 하는 제목이, 책의 제목이 책 내용을 포괄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춘향전은 춘향이 등장하고 있는 요 전체의 어떤 핵심된 것을 제목으로 뽑아낸 거고, 반야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르침의 일부도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대표성의 개념인 거고 이거는 전체의 포괄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뽑아도 전체를 다 한 것과 마찬가지다. 제목만 읽어도 전체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야바라밀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제목만 해도 되는데 제목 말고 진언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가장 대단한 이제 시대신주, 시대명주 가장 위대한 진언이고 신묘한 진언이고 이거야말로 가장
신묘한 진원이고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신묘한 진원이고 그다음에 밝은 진원이고 최상의 진원이고 그다음에 무엇과도 같을 수 없는 최고의 진원이고 이렇게 이 자체가 진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원을 또 얘기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요 반야바라밀 가지고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강조를 해주고 이 안에서 나중에 또 다른 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최상이고 반야바라밀 자체가 이미 진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윤지궐중. 중국에 저 자금성의 중화전에 가면 윤지궐중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그 중을 잡아라, 중간을 잡아라라고 하는 건데 그 중도를 설명할 때 중도라기보다는 뭐 중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런 글을 집에다가 붙여놓으면 우리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좀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데. 이제 유교 배운 선생님들은 그런 글을 집안에다 하나만 딱 붙여놔도 귀신이나 삿된 것이 범접하지 못한다, 못 들어온다 이렇게. 아니 뭐 진짜 그렇다기보다 그런 아주 대단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인 글을 딱 놓으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달마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달마도 같은 거를 이렇게 집에다 놓으면 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글씨의 내용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쓰면 그게 별 볼 일 없는 글이라도 그게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은 그것이 내용적인 가르침도 있고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자체도 진원인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는 자체가 진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그냥 암송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깨달음으로 점점 다가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최고의 신묘한 진원이고 그 다음에 아주 밝은 진원이고 자금성에 가면 정대광명이라고 써 있는데 정대광명. 공정하게 크게 밝다. 공정하게 크게 밝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도 오네나 그런 거죠. 그렇게 밝음으로 인해서 정치가 잘 되고 삿된 것들이 개입하지 않고 부정이 타지 않고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올바라진다. 사실은 뭐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게 군인 남면지술이라고 그래서 임금은 남쪽을 보고 왔는다. 양명 한쪽을 보고 왔는다. 그것도 내나 그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임금이 정사를 보는 그 사정전, 근정전, 뭐 인정전, 뭐 숭정전, 뭐 이런 정각들이 원래 이름은 통칭할 때의 명칭은 명당이다. 밝은 건물이다. 밝은 건물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밝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없앤다. 라고 하는 그 시대 명주, 그 다음에 시무상주, 최고의 진원. 이 이상의 진원은 없어. 그러니까 진원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하바라밀 자체도 이러한 진원의 효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심어등등주, 어떻게 뻑까 할 놈도 없대. 그러니까는 최고인데 1등인데 1등 중에서도 압도적 원탑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1등인데 약간 맘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연예인들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G.O.D 하면 그게 있었잖아요. G.O.D가 있으면 거기 G.O.D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도 안 난다. H.O.T도 있고, 그지? 뭐 이렇게 뭐 잭스키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라이벌 구도들이 있잖아요. 뭐 핑클 그러면 저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뭐요? 이제 그런 애들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요즘 같으면
진짜 방탄소년단 이러면 그건 원탑이죠. 그건 옆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엉겨볼 수가 없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학교에도 그게 있어요. 이화여대는 자기가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숙명여대는 자꾸 이렇게 앵기려고 들어. 이렇게. 근데 이화여대 다니는 애들은 절대 숙명여대랑 같이 엉기는 것 자체를 싫어해.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엉기려고 한다는 자체도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래도 뭔가 엉길 거리가 있는 거거든. 거리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 같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보이그룹으로서는 엉길 수가 없지. 저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누가 저것과 비슷해요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지. 아예 그냥 까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심우등등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탑도 최강의 원탑이기 때문에 아예 빠까빠까하게 맞먹으려고 드는 놈 자체도 없는 거야. 그게 마하바냐바라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제거해 준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구절들이 다 미스테리한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 반야신경이 이게 다 해봐야 몇 글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게 약 파는 구절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압축인데 시대신주, 그러니까 이게 수식이지, 수식. 이거야말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말하기 위해서 엄청난 글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이거 뭐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고 해봐야 뭐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면 17자, 17자? 근데 이게 260자 중에 이만큼을 먹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압축해서,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글을 쓰면 신문도 두 종류가 있다. 되게 재밌어. 신문도 약간 이제 떨어지는 신문은 어떻게 요구하냐면, 원고지 8매요. 원고지 10매요. 이렇게 얘기해. 8매, 뭐 10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원고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넣는데 8매가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있었는데 저 독후감 같은 거 써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세 장 써와 이러면 맨 세 번째 장은 한 줄이야. 그런 애들이 있었어.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앞에는 소속 쓰고 뭐 이름 쓰고 제목 쓰고 이러면서 한 반쯤 날려먹고 원고지 반쯤 날려먹고 원 분량은 1.5매야. 아니 제 말이 맞다니까. 그런데 3매라고 걔는 내는 거야. 그게 이제 글 쓰기가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그래서 이게 8매 이러면 8매에서의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8매를 꽉 채워서 8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크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하면 이거 원고를 못 맞추면 그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조금 더 늘려주시거나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걔네는 8매 중간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엉성하게 얘기하지. 근데 신문도 좀 큰 신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몇 자요 이렇게 나와. 몇 자요. 1800자요. 이러면 1800에서 한 1800 한 15자 정도까지 용인이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걔네가 이걸 요구할 필요가 없죠. 이게 8매 해놓아가지고 내가 꽉 채워서 주면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줄일까요? 뭐 이렇게 와.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 쓰는 사람은 요 개념이 그렇게 없어요. 투철하게 없어. 근데 1800자요, 1700자요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그 글자를 맞추는 거야. 그래 놓고 글을 일단 처음부터 거기에 100% 맞춰서 쓸 수는 없거든. 그러면 그건 진짜 그 정도 급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대충 1800자가 어느 정도인지 분량 파악을 하고 글을 씁니다. 글을 쭉 써. 그래서 조금 더 쓰거나 조금 덜 써가지고 글자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기에 딱 맞춰서. 그래야 안 잘려. 그걸 자꾸 1800자 쓰라 했는데 1850자를 써서 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면 그 사람이 개편 때 잘립니다. 왜?
그거 원고를 취합하는 애 입장에서 귀찮은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방탄처럼 원탑이면 절대 안 잘려. 근데 뻑까뻑까한 놈들이 있으면 그냥 바꿔. 자기 입맛에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바꾼다고. 아니,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량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600자를 써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1800자를 썼어. 그럼 200자를 줄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하고 이걸 줄이고 막 이 짓을 한다고. 근데 여기는 이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600 대반야경 꼭 뭐 600권짜리는 아니더라도 6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품반야경 이런 내용들을 읽고 자기가 최대한 짧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정 같은 거를 200자로 줄여보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만한 내용인데 그걸 줄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맞춤하게 줄이는 게. 그러니까, 늘리는 게 어렵지 줄이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하가 돼버리면 줄이는 게 훨씬 어려워요. 늘리는 거 갖다 말을 막 붙여버리면 되고. 그래서 260자로 줄인 데서 지금 이 17자를 쓴다는 건 그 다음에 요 뒤에 능제일체고 진실불어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자 이상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지, 광고. 이거야말로 최고예요. 그 얘기를 엄청나게 세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가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지저분하게 썼지? 라고 하는 거지. 물론 그러면 이게 그런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길게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은 이미 반야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핵심만 추린 거거든.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라고. 잡은 물고기들이 쓰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왜 넣었을까에 대한 부분 하나.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위에까지의 논리적인 층위가 다르고 이건 설명이고 밑에 진언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파트하고 이 뒤쪽 파트하고 약간 분리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 앞쪽은 설명이니까 앞쪽은 뭐 딱히 권위를 줄 필요가 없고 권위를 안 줘도 이 내용을 이해하면 그 자체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약을 파는 거예요.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 진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자체가 진언이고 거기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엑기스로서의 진언을 말하는 과정에서 이게 길어졌다. 설명이 길어졌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뭐냐면